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달에는 핵심 이론 요약 강의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요약집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진도 나갈 때마다 기출 문제에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할 내용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요약집 조세 총론 402쪽 보시 바랍니다. 일단 다시 순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조세 총론부터 출발하죠. 자, 여러분 조세 총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적어도 한 문제 또는 많으면 세 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 제일 먼저 402쪽에 총술 보시면 여러분 첫째 조세의, 자 여러분이나 여기는 세금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세금이라는 일상적인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랍니다라고 했죠. 됐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2번 조세 분류 있죠? 자, 여기가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죠. 그래서 국세는 글자대로 국가인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거고,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거 하나 좀 넘어갑시다. 그래서 국세는 오늘 현재 14가지가 있는데 그 14가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국세는 여러분 항상 과세권자로서 누가 나온다,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장이 나온다. 그래서 국세는 14가지의 종류 관계없이 다 세무서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과세권자 때는 분류해 보시면 두 번째 박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좀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재산세. 일단 요거 기본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도지사죠, 도지사. 또는 서울은 누가 되고, 여러분? 특별시장이 되고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은, 광주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취득세는 전형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등록면허세는 도지사죠. 그런데 서울과 서울 특별시, 그다음에 인천, 광시 일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다. 그래서 도 또는 구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도 또는 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다음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냐?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거죠.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가? 구청장이 부과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로서 나오는 게 누구라 했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더 추가될 것이 요 등록면허세와 반대 구조로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과세권자가 여러분 특강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가 과세권자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역과 기초가 짬뽕됐죠. 광역과 기초가 짬뽕됐는데 요 등록면허세와 반대 구조로 취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 구조로 되는 것이 바로 또 뭐가 있느냐? 주미세도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주미세까지는 여러분한테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 최소 제 입장에서는 네 가지 정도. 그리고 요 도특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 취득세 외에 이제 우리 지방교육세라든지요, 여러분. 그다음에 지역 자원시설세. 이런 것 등이 바로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좀 가능하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 다르다. 요거는 하나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402쪽에 보시면 여러분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느냐
특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사 목적세인데 여러분 우리 목적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목적세 앞글자 따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교교농 지지.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앞글자 딴 거죠. 예. 그다음에 지방세는 뭐죠, 여러분?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 정도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목적세만 별표 하나 표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목적세가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세를 먼저 잡으시고 아닌 거 다 보통세. 자, 양가를 3번 독립된 세원의 보유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부가세는 무슨 가세죠, 여러분? 이중과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가세는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의 종류를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 국세 쪽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교육세와 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세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다 참조해놓고 여러분 참조해놓고 409쪽 적으실래요, 여러분? 409쪽 적으시고요. 409쪽 한번 같이 오실래요, 여러분? 409쪽. 그럼 여러분 409쪽에 오시면은요 본세와 부가세가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본세와 부가세가 있죠. 409쪽 요약집 409쪽 오시면요. 자,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취득세 외에 뭐예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있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이 정도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역시 다 지방세죠. 그러니까 납부세에서 몇 프로를 20% 뭘로 다 내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내죠. 근데 여러분 지역 자원시설세 보세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 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죠. 국세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에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뭐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죠.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보시면 여러분 소득세가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은 소득세 몇 프로가 여러분 10%가 뭐로 나온다 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옵니다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 여러분? 지방소득세 있다. 몇 프로 여러분? 10%꼭 기억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저기 위에다 적으세요. 지방소득세는 뭐라고 여러분? 독립세죠.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독립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묶으시고요. 이렇게 묶으시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뭐죠,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인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로 분류가 됩니다.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세 묶으세 앞에 지방세죠. 그럼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에서 20% 뭐를 낸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내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는 무슨 색이 나오죠? 감면색이겠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뭐가 나왔죠, 여러분? 감면세. 그러면 감면세액은 무조건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 반드시 한 번 더 뭐를 낸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면세액 할 때 감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농어촌 특별세 할 때 농자 동그라미 쳐서 여러분 감농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여튼 감면세액이 나오면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를 뭘 받았다?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감면세액에 대해서 20%를 무조건 뭐로 한 번 더 낸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낸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흐름만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세와 부가세의 관계 한번 좀 훑어봤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뭐 계산식까지 외우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그냥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 외에 뭘 낸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낸다. 또 이런 취득세에도 등록면허세, 재산세 같은 경우 납부세에서 20% 한 번 더 뭐를 낸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낸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 자원시설은 특징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세니까 이제 지방교육세가 못 나오고 뭐가 나온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가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 10%를 뭐로 한 번 더 낸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낸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 본 페이지로 넘어올까요, 여러분? 403쪽 오시 바랍니다. 403쪽. 자, 403쪽 오셔갖고 여러분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을 보신다 여러분. 특히 양가로 5번 여러분 거기 재산세 있죠. 밑줄 재산세. 이걸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여러분? 적으세요. 당해세라고 그랬죠. 당해세. 그래서 글자 그대로 여러분 재산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야?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인 재산세 이름이 똑같아서 어떤 교수님은 이거를 무리군자 쓰시는 교수님도 계셔요. 그냥 재산세군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셔요. 그냥 군자를 빼고 재산세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요거를 중개업법에서는 요걸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요거를 당해세라고 한다고 했죠. 당해세.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재산세 종류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지종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그래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 개의 지방세와 국세는 재지종. 그리고 그 부가세. 그래서 방금 전에 재산세 부가세에서 뭐가 나왔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나와 있었죠. 그다음에 지역 자본시는 부가세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나왔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지종과 그 관련 부가세 요거 다 뭐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죠?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도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죠. 상속받은 재산 여러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죠. 어떻게 여러분 좀 상속세 좀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여세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못 돼도 여러분 이거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또 자동차세 있죠 여러분. 자동차세.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동차 더 중시하죠. 그래서 주택자금 대출 받아갖고 주택자금 대출의 일부는 자동차 사는데 살짝 씁시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집보다는 자동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젊으면 집보다는 자동차 살 것 같아. 딱 오픈카 사갖고 그냥 강남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딱 그래갖고 빠라바라바라 하면서 쫙. 죄송합니다.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은 다 하나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뭐에 대해서 부과된 거 여러분? 재산. 근데 여러분 거기 당구장 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당해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피담보 채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 항상 당해세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약집 403쪽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경락가의 배분순위 배우셨죠 여러분? 중개법 등에서 경락가의 배분순위 배우셨죠? 1순위가 뭐였죠 여러분? 공익비용이죠. 1순위가 공익비용. 그래서 뭐 강제 집행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죠. 채권자 모두의 만족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 그 다음에 2순위가 바로 뭐죠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있죠. 그거와 동순위로 뭐가 있죠 여러분? 임금 채권 있었죠. 3월간의 급여 채권과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 세 번만 안 하는 건 아니야. 다른 거 뭐 다 골고루 안 하고 있지 뭐 딱히 세 번만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왼수라고 그러죠. 공부 안 하는 인수. 3순위가 이제 여기죠 여러분. 3순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렵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자, 은행 등에서 설정된 저당권 등이나 전세권 등의 피담보 채권과 그다음에 조세 채권이 붙었다. 은행의 대출금과 세금이 붙었어.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받아갈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판단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둘 중에 어떤 거 여러분? 빠른 거.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받아간다? 빠른 것이 먼저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즉 저당권이 설정 일자가 빠르다. 저당권 설정 일자가 더 빨라. 예.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미 저당권 설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저당권이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 변제 받는 거죠. 거꾸로 세금이 부과된 거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둘 중에 빠른 거죠. 세금이 먼저 부과됐다. 세금이 부과된 다음에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 뭐가 빠른 거죠, 여러분? 세금이 빠른 거죠. 그럼 세금이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야. 근데 주의할 건 딱 하나죠. 설사 피담보 채권이 먼저 빠르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어. 근데 나중에 뭐가 나왔어? 당해세가 나왔어. 당해세. 여기 나온 거죠. 당해세가 나오면 설사 당해세가 나중에 부과된 거라도 얘가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당해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당해세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403쪽에 재산세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409쪽 다시 한번 좀 적어놓고 오실래요, 여러분? 409쪽 적어놓으시고요. 당해세에다가 재산세다 409쪽 적어놓으시고 409쪽 보시면 여러분. 자, 409쪽 오셨나요, 여러분? 맨 밑에 양그릇 3번 있죠? 네. 해당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밑줄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당해세. 이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 나왔죠, 여러분? 재지종과 그 부가세, 그리고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등은 얘들은 세법상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저당권 등에서 담보된 피담보 채권보다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 항상 우선 변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당해세는 무조건 당해세가 먼저 받아가라 합니다. 뭐보다? 저당권, 그다음에 전세권 등 피담보 채권이 먼저 설정됐더라도 세금이 먼저 받아라는 거죠. 그중에서 여러분 1번 강제집행비용, 이게 바로 1순위죠. 공익비용이죠. 강제집행 밑줄 치세요. 그래서 얘는 공익비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우선 변제받는 거예요. 1순위죠. 그래서 얘는 국세, 지방세, 피담보 채권과 관계없이 강제집행비용이 우선 받는 거죠. 자, 2번 일반 조세채권보다 먼저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 자, 세금보다도 먼저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 일단 저당권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러나 당해세는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번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조세채권 상호 관리는 일단은 밑줄 담보됐다.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래서 담보된 조세채권이 있다. 그럼 담보된 조세채권이 먼저 받아가는 거고요. 담보된 조세채권이 없다. 그럼 두 번째 밑줄 압류한 조세채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무서장이 세금 달라고 압류해버린 거죠. 그때 압류한 놈이 먼저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없다. 그럼 밑줄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요게 먼저 받아가는 세금의 순서입니다. 세금 중에서는 첫째 담보 설정된 거, 두 번째 압류한 거, 세 번째 교부청구하고 나도 돈 줘. 경락가에서 나도 받을 거 있으니까 나 돈 줘 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교부청구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403쪽 오세요. 자, 양가로 6번 가산세 보죠, 여러분. 가산세 별표 2개,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여러분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용어죠. 자,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밑줄 치세요. 세법상 의무, 이 말이 꼭 나옵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 이 말이 꼭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계에 더하여 징수하는 행정부를 바로 뭐라는 여러분? 가산세라는 거죠. 자, 징수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징수 방법은 이때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에 세목을 한다. 밑줄. 즉 취득세에 부과된 가산세는 취득세에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된 가산세는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에 더하라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결론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에 세목을 한다. 잊지 마시고요. 이때 2번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야? 감면 대상이야. 그런데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설사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감면 대상이라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여기 지방세가 있어. 근데 이 지방세를 자, 취득세라고 합시다. 그냥 취득세. 자, 부동산 취득해서 그럼 당연히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뭘 내야 되죠,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뭘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가 더하는 거죠. 그럼 이 가산세는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에 더하라 그입니다. 근데 요때 요 취득세가 무슨 대상이야? 감면 대상이더라는 얘기야, 감면 대상. 그러면 감면 대상이 취득세에 대해서 가산세를 때리면 가산세도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그 얘기야. 아니, 가산세는 감면하라, 감면하지 마라. 감면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내가 부동산 취득해서 당연히 뭘 내고 있는 거죠?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안 했대. 그럼 뭐가 부과돼, 여러분? 가산세. 근데 이때 이 취득세가 무슨 대상이다고, 여러분? 감면 대상이 돼요. 그러면 감면 대상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 때리면 해당 취득세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도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감면을 하라, 감면하지 마라. 감면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밑줄 치세요.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감면을 해줘라, 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가산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두 가지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차등과세하죠. 차등과세. 그래서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차등과세하죠. 그래서 여러분 밑줄 부정한 방법일 때 부정. 몇 프로죠, 여러분? 40%죠, 40%. 그래서 부정이란 말이나 무조건 몇 프로다, 여러분? 가산세는 40%입니다, 여러분. 그죠? 다만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거기 단서가 있죠. 자, 국세의 역외거래, 역외,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나서 거래한 거니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외거래는 적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국제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국제거래. 역외,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나서 거래한 거죠. 그래서 국세 역외거래 때는 여러분 국제적으로 얘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몇 프로, 여러분? 60%죠. 그다음에 단순 무신고는 몇 프로죠, 여러분? 20%. 단순 무신고 20%. 단순이란 말은 부정한 행위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과소 신고는 몇 프로죠, 여러분? 10%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40%짜리, 20%짜리, 10%짜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은 앞에 밑줄 치세요.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방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묶으실래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지방세에 납부한 거 불성실 가산세 했죠? 동그라미 3번 지방세 가산금 있죠? 묶으시고요. 얘들은 요 2번과 3번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금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지방세. 국세는 이 말이 없어 이제.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바로 미납세액 또는 부조세액의 몇 프로, 여러분? 만분의 10만 분의 25죠. 10만 분의 25. 10만 분의 2. 어떻게 숫자가 잘렸네, 이상하게. 편집을 그렇게 했냐? 그죠, 여러분? 10만 분의 25.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자가 앞에 있고 편집할 때 조금 그걸 좀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봤네요. 바뀌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10만 분의 25 곱하기 뭐죠, 여러분? 납부 지연 일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 묶으세요. 1번과 2번 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다 적으세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바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또는 양도소득세라는 신고 납부 세목에서 나오는 거죠. 취등양.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1번과 2번은 어디에 나오는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지방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국세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지방세 가산금 있죠? 요거는 제지종, 제지종 이렇게 앞에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앞에다가 그러니까 취득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디 나오는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재지종 보유세는 여러분 가산금이죠. 다만 국세는 표현 방식이 약간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라고요. 자, 여러분 3번 가산금 어디에서만 나온다고 여러분? 지방세. 자, 그래서 가산금은 반드시 여러분 납세 고지서 등의 납부 기한까지 거기 나왔죠, 여러분. 지방세 고지서 등이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죠, 여러분. 연체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체상금 나와 있죠? 지체상금이 바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체료. 그래서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연체료. 그걸 지방세는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가산금. 이때 가산금 무조건 몇 프로 때린다, 여러분? 3% 때리죠. 그래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계 무조건 100분의 3. 100분의 3.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여러분? 중가산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가산금이 나면 여러분 중가산금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중가산금은 조건부 중첩적 규정이죠. 그래서 지방세 고지서별 세목별 밑줄 체납액이 얼마 이상일 때죠? 30만 원 이상일 때죠. 30만 원 이상. 이때는 만분의 75죠. 이상하게 이렇게 숫자가 잘렸지. 그죠? 죄송합니다. 만분의 75죠. 곱하기 자 밑줄 치세요. 납부 기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것을 밑줄 치세요. 납부 기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것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연체 월수라고 그랬죠. 연체 월수. 이때 연체 월수는 몇 개월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동그라미 60개월 한도로 하죠, 여러분. 60개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했던 우리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거는 어디서 표현 방식이라고 했죠? 지방세 표현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국세에서는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반 가산금 요걸 더해갖고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국세에서는 요거를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납부지연 가산세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와 있죠. 당구장에 놓고 국세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일반 가산금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 요 국세는 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것 좀 체킹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비고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쭉 쳐주세요. 요약집 404쪽을 보셔야 됩니다. 요약집 404쪽. 그래서 비고란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한 줄로 쭉 묶으세요. 그리고 적어요. 과세권자죠. 과세권자. 그래서 과세권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가산금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한테 가산세, 가산금 때리지 않죠. 그래서 2번은 참고, 그냥 2번은 눈팅만 하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 가세 여부 한번 좀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거기 박스 가산세, 과세부 박스에 요거 하나 있죠,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한 밑줄 여기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다시 가산세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이제 우리 3번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합시다. 여기가 납세 의무 성립 별표 3개 올해 여기 예상합니다.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나오길 바라던데 예상한 데서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외워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납세의 성립 별표 3개 표시하셨어요? 꼭 체킹해 두시고요. 자, 갑시다. 여기에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이나 저나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여기서 나오게. 자, 납세의무 성립하고 나서 다음에 뭐가 되죠, 여러분? 확정되는 거죠. 세액이 결정되는 거죠. 세액의 결정. 납세의무가 발생해서 세액이 결정된 거죠. 자, 그리고 그거를 납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 소멸. 그래서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거죠. 사람과 똑같은가?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과 똑같은 거죠. 출생해서 성장하고 이제 마지막에 사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저거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럼 언제 세액이 확정되느냐? 당해 세목의 확정을 물어보면 이거는 당해 세목의 부가징수, 당해 세목의 부가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멸 사유는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소멸 시효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올해 뭐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러나 다만 여기에 납세의무 소멸 중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제척 기간, 그다음에 소멸 시효 기간 요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뭐 납세의무 확정이 별표 2개라면 여러분 여기는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그래서 제척 기간과 소멸 시효 정도는 한 번 정도 보고 들어갈 필요는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기본세에다 적은 거, 또 여기다 또 적어, 요약집에다. 그래서 맨날 적다가 끝나.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기본서에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세법은 이걸 보고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본서를 보시기에는 너무 양이 많죠, 여러분. 특히 세법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민계공업 위주로 공부하시고, 여러분. 특히 중개법에서 고득점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시법에서 고득점 해야 되니까 세법은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맘먹고 공부하시면 돼요. 세법은 과락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틀려도 세법 16개 다 틀려도 과락은 없다고. 그러니까 세법은 편하게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한다, 그 생각하시고 많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그래서 특히 2차는 중개법에서 고득점을 해야만 여러분 평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공법은 방어선만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에서 여러분 점수 짬짬하게 따시고 세법은 그냥 우리 한 만큼만 딴다, 한 만큼만. 많은 욕심 내지 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법은 그냥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만 좀 봐두시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은 11개, 12개 이상 충분히 맞죠, 여러분. 16개 목표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공부 자세를 보면 16개 목표로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만 좀 잘 잡으시고요. 자, 갑시다. 납세의무 성립은 당해 세목에 뭐를 보고 판단하라고, 여러분? 성격. 자, 그럼 여러분 거기 취득세, 등록세 앞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 묶으시고요. 취득세, 등록세 묶으시고요. 무슨 세죠, 여러분? 얘들은 행위세죠. 그럼 행위세는 어느 시점에 납세의무 성립한다고, 여러분? 행위 시점이죠. 행위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뭐죠? 취득하는 때, 밑줄 하는 때로 나오죠. 등록세는 뭐죠, 여러분? 등기 등록하는 때.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세는요, 취득, 등기, 등록이라는 행위를 하는 때, 그거예요, 여러분. 하는 때. 됐어, 끝이야, 여러분. 뭐. 자, 재지적 묶으세요. 세는 묶고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 여러분? 과세 기준이 있죠, 뭐. 과세 기준이요. 보유세는 항상 과세 기준이 있죠, 여러분. 이때 과세 기준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이죠. 6월 1일. 자, 그다음에 여러분 소득세 좀 잘 보세요. 소득세는 앞에다 적으세요. 무슨 세죠, 여러분? 기간세죠. 소득세는 기간세.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그래서 얘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1년을 단위로 해서 과세하는 거죠. 1년 단위로 과세하다 보니까 얘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죠. 근데 예외가 있죠. 최소 뭐 2개 내지는 3개. 첫째, 예정신고 납부하는 뭐가 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나왔죠. 찾으셨어요, 여러분? 예. 밑줄 맞추면 돼요. 여러분 쓸 필요 없어. 제가 여기 쓰는 건 다 책에 있다고 요약집. 제가 쓴 거니까. 그래서 예정 신고하는 요게 예외 규정이죠. 예. 그러면 이때는 밑줄 언제죠?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말일. 동그라미 시뻘겋게 치세요. 말일. 말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일. 그럼 과세 표준이 언제 발생하죠? 양도하면 나오죠. 그래서 양도리 속한 달에 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이때에 역시 원천 징수가 예외 규정이죠. 그럼 여러분 원천 징수한 소득세 그러면 다음 페이지 나왔죠. 405쪽 메뉴에. 405쪽 메뉴에 나왔죠. 원천 징수 소득세. 원천 징수는 언제 하죠? 돈 줄 때죠. 돈 줄 때를 거기는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뭐할 때 밑줄 지급하는 때, 돈 줄 때 그 얘기죠, 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천 징수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표현하고 여러분? 특별 징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 징수. 그래서 원천 징수를 국세에서 원천 징수를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 징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세. 그러면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10%에 뭐가 쫓아온다 그랬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도 쫓아온다. 기억해 두셔야 되죠, 지방소득세.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이 다녀.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 뒤에 10%의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요가 꼭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소득세는 요 정도는 잡읍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404쪽 보세요. 왼쪽. 404쪽 왼쪽. 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묶으실래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묶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거요. 뭐죠? 부가세죠. 부가세. 부가세는 여러분, 얘는 항상 뭘 쫓아가죠, 여러분? 책에 있네요. 본세. 본세. 본세는 뭐야, 여러분? 기준이 되는 조세다 그겁니다. 기준이 되는 조세. 여러분 본주 가시죠? 밥맛 없을 때 먹는 본주. 근데 밥맛 없을 때가 없죠. 항상 밥맛은 충만하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여기 허리살이나 뽀락뽀락 살만 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시험에 붙으면 그게 다 빠져요. 공부한 살 다 빠집니다. 근데 합격을 못하면 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살 안 빠져요. 자, 그게 보시고요, 여러분. 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뭘 쫓아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득세.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인지세는 언제죠, 여러분?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죠. 여러분 여기서 과세 문서 밑줄 쳐놓고 적어. 여러분의 업무와 관련된 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죠.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뭐가 첨부돼야 된다, 여러분? 바로 인지가 첨부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거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인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줬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 문서입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면 대출 약정서 외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매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면 임대 계약서 쓰는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뭘 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그다음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눈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납세의무 확정 갑시다. 확정. 그러면 납세의무 확정은 여러분 뭘 보고 판단했죠? 당해 세목의 부가 징수를 보고 판단하세요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거 꼭 기억두셔야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는 무슨 세목이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러면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법정 신고 기간까지 그 계산한 걸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납세 의무자 뭐에서 여러분? 신고에서 확정되죠. 그래서 바로 결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의 뭐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된다. 자, 여러분 거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에 양도소득세 있죠? 앞에다 묶어놓고 저거 무슨 세목이죠?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지종 갑시다. 재지종.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얘는 뭐죠? 보통징수. 또는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과세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징수나 정부 부가과세는 항상 액션을 누가 치는 거죠? 과세권자죠. 과세권자가 액션 쳤죠. 그래서 과세권자 뭐 했을 때 여러분? 결정했을 때죠. 결정.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과세권자 뭐 할 때 여러분? 결정이 나오죠. 결정. 그래서 재지종 묶으시고요. 이렇게 쓰면 되죠. 과세권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보세요. 세 가지 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 뭐 할 때죠, 여러분? 신고할 때죠. 신고할 때. 다만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보통징수로 가는 거죠. 뭐. 또는 정부 부가과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뭐 할 때 여러분? 양도소득세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지종 보세요. 재지종 세 가지 재지종.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와 정부 부가과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여기는 과세권자가 다 뭐 할 때죠, 여러분? 결정할 때죠. 그럼 재산세 과세권자는 재산세 지역 자부세는 누가 나온 거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나온 거죠. 뭐니까? 지방세니까. 국세일 때는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정부가 나온 거죠, 정부. 그래서 재산세 지역 자본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하는 때, 그러죠. 근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면, 납세의무자가 뭐 하면 여러분?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서 확정이 되는 거고 이때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여러분? 없었던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부가세는 뭘 쫓아가죠? 본세 쫓아야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지방소득세 여러분 항상 못 쫓아간다 그랬죠, 여러분?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가 확정되면 지방소득세도 확정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세는 묶으실래요? 세는 묶으셔야 됩니다.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얘들은 납세의무가 뭐하면 여러분? 성립하면 밑줄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자동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자동으로 세액 확정.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되는 거 세 가지 찾아봐라. 그럼 뭐 여러분?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럼 항상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뭐가 쫓아나온다고 여러분?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몇 프로죠? 10% 꼭 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양으로 3번 납세의무 소멸사유 있죠? 소멸사유는 여러분 그냥 눈팅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척기간 봅시다. 그 밑에 박스 제척기간. 자, 국세나 지방세나 사기나 그 밖에 자 밑줄 주세요. 무슨 행위가 나오면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죠? 10년이죠. 부정행위가 나오면 10년. 10년 부정행위 때 10년이죠. 다만 역외거래, 국세의 역외거래 했던 기간이 길어지네 몇 년? 15년. 가를 그 닫고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무슨 거래일 때요? 역외거래일 때죠. 국세의 역외거래일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단순무신고. 밑줄 단순무신고.
단순 무신고 역시 국세나 지방세나 7년이죠. 7년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지방세에서 보시면 여러분 거기 10년짜리에 무신고가 있죠.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현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거 옆에다가 가를 거 닫고 적으세요. 요거는 악질 무신고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유로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 타인의 명의, 요거를 저는 앞으로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악질 무신고죠. 얘는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악질 무신고입니다. 그럼 악질 무신고일 때는 부정행위가 똑같이 몇 년을 간다고 여러분? 10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10년. 그 다음에 여러분 10년짜리와 7년짜리가 아니면 나머지 다 몇 년이죠 여러분? 5년이죠. 5년. 10년짜리 부정행위죠. 단순 무신고 7년이죠. 나머지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10년짜리, 7년짜리, 그리고 몇 년짜리? 5년짜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묶어놓고요. 그래서 5년짜리가 적용되는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를 자 여기 10년은 부정행위, 단순 무신고, 여기는 무슨 신고죠? 취득량의 과소신고 꼭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밑줄 치세요. 그래서 5년짜리가 적용된 대표가 뭐다 여러분? 취득량의 과소신고죠. 과소신고. 단순 무신고는 몇 년이죠 여러분? 7년이죠. 단순 무신고는 7년.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부정행위는 몇 년이죠 여러분? 10년. 또는 악질 무신고. 취득세, 악질 무신고 이런 거 10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년짜리가 적용되는 게 바로 뭐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죠. 이게 바로 시험에 작년에 나왔죠. 재지종.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그러고 5년이죠. 5년. 그래서 취득량의 부정행위는 10년, 취득량의 단순 무신고는 7년, 취득량의 과소신고는 5년,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합부동산세 몇 년? 5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07조 소묘시효 보실래요 여러분? 소묘시효. 자, 소묘시효 기간은 기본이 다 여러분 국세, 지방세 5년입니다. 묶으세요. 5년이죠. 국세나 지방세나 다 5년이죠 여러분. 단 고액의 조세 채권 일단 10년을 가죠 여러분. 고액. 여기서 국세의 고액은 밑줄 5억 원 이상이죠. 지방세에서 고액은 얼마죠 여러분?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위가 다르죠. 고액의 단위가. 그래서 국세는 얼마 이상일 때? 5억 원 이상일 때.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여러분? 5천만 원 이상일 때. 이때는 제치업계는 몇 년이다 여러분? 10년 더블로 간 거죠. 기본 5년에 더블로 간 거죠. 금액이 큰 것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08쪽 보실래요 여러분? 408쪽. 이제 제2장 부동산 관련 조세 갑시다. 부동산 관련 조세. 거기서는 여러분 딱 2번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있죠? 별표 하나.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뭐가 발생하는 거냐 이거 구분해보라는 얘기인데 거기 여러분 농부인 앞글자 따세요. 농부인. 분농인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 바꾸면 뭐가 되죠? 농부인이죠. 그럼 농부인은 특징이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게 특징이죠.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처분할 때도 발생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 여러분 뭐 여러분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찾아내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밑줄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언제 발생하죠?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 발생하죠. 취득과 보유할 때. 근데 언제 발생 안 하죠? 처분할 때는 발생 안 하죠.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뭐 할 때 발생하죠? 보유와 처분할 때 발생하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무슨 단계죠, 여러분? 취득 단계죠. 자, 보유 단계 뭐 있죠,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죠. 재지종. 하여튼 우리 보유세 세 가지 재지종 뭐죠? 재산세, 지역, 자본,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보유세 세 가지 재지종 꼭 기억 두셔야죠. 그다음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옆에 소득세, 법인세 있죠? 밑줄 치세요. 소득세, 법인세 한 줄로 치세요. 그리고 저거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뭐죠, 여러분? 임대소득이죠. 임대소득.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무슨 소득이다고요? 임대소득으로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가 나오죠. 그러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밑줄 치시고요. 여기는 무슨 소득이죠?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무슨 소득이고요? 임대소득.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뭐다냐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3번 주요 세목 간 비교 있죠? 땡땡 해놓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여러분 이거는 종합문제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문제 3번부터는 종합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개별세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피드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일단은 조세 총론에 관련된 핵심 이론 요약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지금까지 했던 관련 우리 기출문제에서 반드시 정리할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집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겠습니다.